네이처에 논문을 투고했는데 실험 노트를 보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불쾌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연구 진실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최근의 편집 방향을 반영하는 것뿐이니 실험 노트만 보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볼티모어가 실험 노트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던 동료 때문에 곤혹을 치룬 이야기를 아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 볼티모어 사건. 볼티모어와 이마니시 카리를 포함한 MIT 소속 6명의 연구자는 1986년 4월 25일 학술 잡지 셀의 면역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마니시 카리의 지도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던 박사후 연구원인 오투리, 이마니시 카리의 실험 기록 일부가 논문에 게재된 결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노트에 있는 대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MIT 대학과 터프츠 대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 국립보건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노트에서 여러 실수가 발견되었으나 자료 조작, 의도적인 허위 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후 하원 청문회에서는 범죄 수사 전문가들까지 동원하여 실험 노트를 조사하였습니다. (1994년) 보건성은 재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만희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10년 동안 연구비 지급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만희 씨 카리는 범죄수사국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차 조사 결과. 논문에서의 실수는 정정기사를 발표함으로써 수정되었고 논문과 관련된 분쟁은 판단과 실험 결과의 해석과 논문에서 사용된 표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1996년 이만희 씨 카리는 거의 10년 만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록이 특허 취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레이저 특허. 콜롬비아 대학의 타운스 교수와 벨 연구소의 셜로우 박사는 1958년 최초로 레이저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발표하였고 1960년 미국 특허를 취득합니다. 레이저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은 각각 1964년과 1981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의 대학원생 굴드 역시 1957년 레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이것을 연구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굴드의 연구 노트에는 레이저라는 현재 사용하는 약어가 명기되어 있었고 노트에 제3자의 인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1960년 타운스와 셜로우는 레이저에 대한 특허를 취득합니다. 1977년 오랜 소송 끝에 결국 연구 노트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굴드는 레이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연구 노트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원칙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 노트 작성은 연구 진실성을 최대한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구실마다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구 노트 작성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연구 노트에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자신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노트의 형식과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 전자 연구 노트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자 노트 또한 법적 증거물로 인정이 되나 증거력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